자, 1.3대 1. 일단 뭐 ADR은 평균 수준이에요. 늘상 나오는 1.3대 1. 오늘은 상승이 1.3, 하락이 1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위쪽에 있는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는 데다가 위쪽 종목들의 파괴력 강한 종목들이 위쪽의 자리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로보티즈 지금도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네요. 뒤쪽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강세 종목 쪽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기존의 조선 같은 경우에 있을 테고 비만이 있겠죠. 비만 와가지고 비만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로봇이 어디까지 따라 들어와 주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뭐 이렇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뭐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로봇 들어왔죠. 결국엔 밀고 지금 뒤쪽에서 들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주 이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다 비만이에요. 로봇이 지금 1위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하나 있던 거에서 지금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 치고 올라 들어오면서 SBB 테크도 올라 들어왔네요. 9%. 자, 로봇 AI 의료 AI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비만 로봇 조선 좋죠? 그래서 이게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자, 우선 맨 위쪽에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현대 모백스의 경우는 주가 물류 자동하고 그리고 보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서부터 들어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 로보티즈라든가 하이젠 RM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후 후반에 지금 하이젠은 다시 여기까지 뽑았는데요. 지금 오후장 뒤쪽에 지금 최근 뒤쪽에서 지금 속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전에 이래서 잠깐 올라 들어갔다가 내내 수고 삐직삐직 가고 있던 게 이제 하루 종일 올라왔던 것보다 이 지금 뒤쪽에서 치고 나오는 게 더 크죠? 96,800원에서 106,000원까지 만원. 스타트 저점에서 올라 들어온 거 스타트 89,000원에서 96,000원까지 7,000원. 자, 퍼센트로도 뒤쪽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속도가 더 빠르게 전개돼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 바로 뒤따서 들었는데 앞서서 로봇 얘기를 드릴 때 이제 가장 강력한 이거 무난한 종목 이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 수준이 하이젠 R&M이 현재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이젠 R&M을 2순위로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분석을 해드렸죠. 그렇게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세 번째 박스 3차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매일같이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10%가 플러스 10%가 나왔다 오르거나 10%가 내리거나 그러더라도 결코 놀랄 필요 없다. 이 시기에는 원래 그렇게 지랄하니까 이 지수 오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올라가는 쪽의 종목들 내려가는 종목들도 그만큼의 큰 퍼센트가 날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쪽에서 평상시보다 퍼센트가 더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최근 변동성이 컸던 종목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로봇주 쪽에서 이제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이니까 이걸 제외하고요. 현대 모백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득을 본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이 되죠. 현대 모백스. 이게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현대 모백스가. 자, 현대모백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와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거 살펴보시죠. 몇 퍼센트가 제일 많이 올랐나? 여기 같은 경우. 자, 크게 올른 거 12.89%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 바닥에서 펌프업 돼가지고 잡아올릴 때 7%, 여기 12%,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퍼센트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저 고가에서 처음 눌렸던 날, 이날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 18%까지. 이게 지금 최고네요. 여기. 그렇죠? 1차 사이클 정점에 고가 올라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18% 이게 지금 제일 하루 기록으로는 제일 많이 오른 건데 오늘 상한가예요. 이게 종목별 변동성이 무한 확대되거나 지수도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목별 변동성이 이렇게 무한 확대되는 이런 시장 흐름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봇주들 여러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뒤따라 붙는 형태의 종목들 이 중에서 최근 변동폭이 가장 큰 흐름을 보였던 게 슈팅을 보였던 게 이거잖아요. 그 언제나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급등의 기억 바로 직전에 임팩트가 강했던 종목들
요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형태를 들어가니까 위로 공략하는 거라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연 아래님이 뒤따라 들어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후반째 하루 종일 당겨 올리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뒤쪽에서 지금 급격하게 잡아 뽑아 올린 상태에서 지금 갖다 들이박아 버렸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직전의 고가선까지 거의 다 들어갔고, 하이젠 아레넘도 지금 고가 들어가기 기준선까지 들어갔고,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내일도 과연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여기서 뭐 로봇에서 지금 특별하게 뭐 엄청난 무슨 뭐 재료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게 뭐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국산화 수익에 대해 뭐 언제는 기대 안 했어? 그것도 이건 며칠 전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이 비만 쪽 관련도 그렇고 로봇 쪽 관련도 그렇고 일단 테마성으로 돌았다라고 봐야 돼요. 현대모백스가 끝까지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잡고 있으면서 이제 나머지 로봇들에까지 올릭스가 끝까지 강세 상한가 들어박혀가지고 상한가에서 안 밀리고 계속 버티면서 그 외 나머지 종목들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일 갈지 안 갈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선 당장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가 오늘은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내일도 상한가 저 위쪽 고가에서 놀 거냐라고 하는 분이 조금의 의구심이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고가 듣는 분 따라가지 말라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스타트에서. 자, 위쪽 고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요 같은 경우도 지금 각자 대부분 다 이게 핵심 머리 쪽에 있는 종목들이 벽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이렇게 시메스, 저가에서 이제 시메스 같은 종목들 뒤에서 이제 따라 들어오고 있고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 시메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꾸역꾸역 올라 들어가는 상태가 난다면 이 클로봇이나 여기 시메스나 요런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서 다시 단타로 누리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올라 들어왔던 종목이니까 이건 별도라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핵심은 오늘의 핵심은 비만이죠. 비만. 자, 여기입니다. 비만, 올릭스, 고바이오, D&D 파마텍. 자, 요런 종목들 올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인벤티지 펩트론까지 같이 들어오고 블루엠텍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서 비만 쪽에 들어갔는데 앞서도 인벤티지랩에서 설명드렸고 고바이오랩의 개별 종목 이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펩트론과 이거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비만에 지금 여기 종목들이 쭉 나왔는데 뭐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고요. 맨 위쪽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종목들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펩트론 있고요. D&D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당이 있고, 이게 비만으로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인벤티지, 올릭스, 그래서 블루엠텍까지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비만하면 역시 마찬가지 빠질 수 없는 종목이죠. 블루엠텍. 자, 이런 종목까지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올릭스를 빼고 제외하고 이렇게 올릭스만 빼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 종목들, 천상천의 그들만의 리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남들 헤매고 있을 때도 올라가고, 남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 들어가고, 남들 쉬어도 올라가고, 그냥 계속 올라가죠. 이거 이 둘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 종목이다 이겁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도로 지금 1년치 보면은 다 까먹고 있죠. 자빠졌죠.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밑에 그죠?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은 마이너스고요. 3000당 지역도 뭐 그렇게 크게 못 올랐습니다. 30% 밖에 안 돼요. 이제 워낙 낮은 수준에 있던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 그래서 이 인벤티지랩 같은 요런 종목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 종목이 아니라 나머지 애들까지 다 끌어줄 수 있는 3000당 제약도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 종목으로 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도 삼천대적도 보면 남들 헤매고 있을 때 지 혼자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니까요. 얘도 그러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이러고 자빠졌다 이거야.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요런 역할을 해줄 종목의 대표 종목이 바로 이 인벤티지와 그리고 올릭스죠. 올릭스. 요런 애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런 애들이 이 시세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여기 이런 우리들 리그 쪽에 있는 요런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 그래야 지금 이제 제대로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 줘야, 그래서 얘들이 올라와 줘야 이렇게 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이 둘만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는 별 힘 못 써요. 이거 못 쓰잖아요. 인벤트리지 랩이 밀리면서 같이 쳐 밀려 내려와 버리고, 얘 올라들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제 들어올려는 흐름,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죠. D&D는 또 반대로 그 전에 쉬었고, 롱숏 걸려가지고 또 반대로 쉬고, 요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제 이제 인벤티지 하나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었죠. 이제 올릭스의 상승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이 비만주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훅 확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인벤티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또 이렇게 쳐맞으면 끝나니까. 펩트론하고 D&D는 붙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걔들은 원래 센 애들이잖아요. 언제 신고가 아니었어? 펩트론 D&D가? 그전에도 내내 신고가였는데, 걔들은 원래부터 신고가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럼 저 밑바닥에 있는 블루엠텍 같은 종목을 끌어당겨 주려고 그러면 누가 힘을 써줘야 되냐면 이 올릭스나 이런 것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중복입니다. 이거 메신저 RNA, 이거 올릭스가 원래 여기에 속하던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올릭스 여기도 있고요. 탈모 앞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탈모도 덩달아 껴버렸고요. 여기 올릭스 아까 분석해 드릴 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별 크레오 SG가 강세로 보인 다음에 지금 최근 계속 기어들이는 거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테마다라는 설명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게 조금 내려 들어가 보면 유전자 치료제 고바이오랩, 마이크로바이옴 고바이오랩이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뉴로피 때문이고요. 레이저 오텍 같은 라메디텍 이런 놈들까지 올라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 깊숙하게 바닥에 있던 유로피 같은 경우도 극바닥 반등이죠. 이런 애들 들어오면서 이제 이 애들까지 이런 바닥주들 이런 것까지 지금 전이가 되고 있죠. 이런 흐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도 지금 이런 형태로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펩트론 D&D는 별개의 종목이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이게 별개의 종목들이 있어요. 바이오에는.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같은 경우도 대박에서 들어왔던 남들 다 헤매고 들어왔으니까 걔네 둘만 올랐던 종목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이 시세 사이클 자체가 틀려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면 올라가면은 우리가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턴되면 가장 먼저 볼 것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 전체적인 궤적은 같지만 언제나 이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큰 그림에서만 같아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자, 보이십니까? 암체퍼텍에는 궤적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 보시죠. 2023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깨지고 있을 때 알테오젠 리가캠은 반대로 완전 밑 위로 지금 날아가 버렸고요. 약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중간에 깨지고 있을 때 알테오젠은 혼자 급등으로 날아가 버렸고요. 더 앞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2023년도 여기는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박살나고 있을 땐 다 같이 이렇게 밀려서 쭉 내려와 있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완전히 갈라지죠. 제약바이오 채 돌지도 않았는데
알테오진 먼저 튕겨져 나가버리고요. 알테오진이 튕겨져 나가니까 자동으로 리가캠 올라들어가고 여기 ABL 붙이면 요 뒤에는 바로 뒤에 ABL이 있을 거예요. 이 제약바로는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 2023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리가캠 올라들어오고 ABL 삐직삐직 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초기 국면에서 나온 건 이건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 상태죠. 제약바이오가 다 돌지는 않는 상태에서 지들만 신나게 오빠 달려 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근데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삼바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셀트린이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전체하고 완전 따로 노는 형태로 가는 이렇게 1순위 종목이죠. 지금 비만에서는 펩트론과 D&D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펩트론과 D&D가 올라간다고 비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종목들 우리들 리그 쪽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mRNA에서도 올릭스, ST팜이 아니라 올릭스가 가야 진짜 얘기를 드렸죠. ST팜이 올라가는 게 진짜가 아니고 올릭스가 올라갈 때 진짜다 라고 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요런 흐름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벤티 하나라면야 인벤티즈만 때려잡으면 게임 끝나니까요. 언제는 뭐 안 때려잡았어? 맨날 때려잡았지? 그렇게 가능한데 올릭스 같은 종목까지 치고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못 잡습니다. 가는 이제 이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비만주 중에서 이제 밑에서 돌아 나오는 놈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의료계에서 같이 나오니까 밑에서 돌아 나오는 놈들 열심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밑에서 돌아오는 세력형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 고바이오랩이죠. 여기 바로 지금 보셨던 이거 마이크로바이옴의 고바이오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빵빵 치고 나오는 요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단타로 지금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비만주 1세대라고 종목 분석에 나옵니다만 이거 비만주 1세대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해서 비만 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이거 비만주 같아 보입니까 이게? 자, 직전에 다른 종목에서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왔던 이 뉴스요. 이거 사실은 지금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 앞에 보세요. 비만 치료제 균주 되어 있죠. 자, 앞쪽에서 보시면요, 장내 미생물로 비만도 잡는다. 고바이오랩 미국 비만제, 비만 캐나다 권리 확보 5월달, 중국 특허 경로 작년 1월에 있었고요. 미국 특허 경로 작년 1월달에 여기도 나옵니다. 미국 특허가. 이거 이전에도 다 있던 거예요. 이거 이전에도 다 있던 건데 왜 이전에는 하나도 못 오르고 지금만 올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먹는 비만약 개발하겠다. 2023년 뉴스고요. 판때기가 달라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판때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오르지도 못하고 잠깐 반짝하고 죽고 반짝하고 죽고 반짝하고 뒤지고, 이번에는 아니죠. 치고 올라 들어가죠. 얘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못 올랐거든. 너무.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발 나오는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그런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주저줄 때 바이오는 그 맛에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그래서 이게 살펴볼 때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 혼자 스스로 내 피셜로 소설 써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날아갈 수밖에 없고, 저기 뭐 100층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설 쓰지 마시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시장에서 안 된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봐야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시장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재료로 해야지.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본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표예요, 얘가. 이게 각자 대표란 얘기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 mRNA 대표고, siRNA는 올릭스가 완전 대표주고요. mRNA 쪽이라 그러면 메신저 리버 핵산 쪽이라 그러면 ST팜이 조금 더 위쪽에 있던 종목이고요. 근데 걔는 그쪽만 치우친 반면에 올릭스는 그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그래야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언제부터, 이 올릭스를 내가 언제부터 봤는데, 이거를 이런 종목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몇 년을 이런 종목을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맨날 아니면 뒤늦게 이런 데서 으아 하고 들어갔다가 또 두들겨 맞고 아니네 그러고 팔고 으아 하고 들어갔다 두들겨 맞고 팔고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판때기 바뀔 때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판때기 바뀔 때 계속 노리고 있던 거잖아요, 올릭스. 인벤티지 이런 애들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어도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 종목 살펴보고 있다가 이런 거 내내 살펴보고 있다가 그래서 미리 요번에 들어오면 요 구간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사셔야 됩니다 하고 미리 표시를 해드린 거죠. 근데 조금 늘어져 가지고 밀려 떨어졌고 그래서 밀어 찍었다가 돌아 나가는 흐름에서 바로 추천 나갔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바이오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목을 투자하는데 가장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바이오예요. 바이오주들이 뭐 하나 끄집어내는데 몇 년이 걸리냐고. 리보세나빔이 17년이에요. 17년 지금 임상 올해 들어온 이게 17년 만에 임삼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글로벌 3상 17년 만에. 젠백스는 18년 동안 아직 글로벌 이상하고 있어요. GV1001 18년간 진행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끄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모멘텀을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니 무슨 약 하나 하는데 18년이 뭐냐고. 18년 동안 해가지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가 하필이면 연도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한 18년 동안 진행해가지고 글로벌 임상 이상 보로노인이 3년 안에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굉장히 길게 가요. 그래서 그 길게 가는 동안에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가능성이 타진이 됩니다. 그런 걸 미리 봐두셔야 이런 종목들 나올 때 잡아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뒷북 치지 않고 들어갈 때 바로 그래 얘가 그런 재료가 있던 거고 그런 기대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대응이 나왔다 그러면 더 올라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와가지고 극심한 저평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만, 바이오 꾸준히 보셔야 돼요. 내용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반짝하는 닷에 치고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야. 반짝도 되고 길게도 되고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길게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좋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상장될 때부터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작년 초에도 나갔던 거 이런 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GI가 이렇게 치고 나오기 훨씬 그 전서부터 설명을 드렸죠. 천재투자TV 종목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이 GI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 한참 전서부터 GI 이노베이션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나와요. 이거 얘가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린 거. 그래서 이거 하단 쪽으로만 들어오면 사면 무조건 먹는다라고 얘기 드린 종목이잖아요. 이거 종목 분석 보면 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한 기대치 같은 거, 얘가 왜 하단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결국 그 같은 내용 가지고 주가 올린 거거든요. 이거 알러지 치료제, 유한양인과의 알러지 치료제. 얘 처음부터 유한양이랑 합작했었는데 뭐. 그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알죠. 얘 상장될 때부터 뉴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유한양하고 협업했던 회사, 유한양에 투자를 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나 유한양행 그러고 여기서나 유한양행 그러고 흥분하잖아요. 그러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를 쓰면서 굳이 안 보시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체크를 해놓고 있다가 하다못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데 체크라도 해두세요. 그럼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김없이 제가 이게 다 설명 다 드리잖아요. 분석 다 해드리고 때 되면 추천드리고 다 해드릴 건지 않습니까? 그럼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알림 딱 설정해 놓으면 그럼 여러분 안 보고 있어도 때가 되면 종목이 올라가 분석이.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그때 돼가지고 때가 왔다고 항상 때를 노리려고 그랬는데 때가 왔나 보구나. 그럼 가자.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뿐입니까? 여기 24분이나 했는데 오르고에 그렇죠? 오르고에 24분이 됩니다. 바이오 관원은 안에서 제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나머지 다른 분들도 바이오 많이 다루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하고 다른 종목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종목에서 크게 잡아가지고 크게 이제 조금 더 빠른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저보다는 이쪽에 오르고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저는 대부분 이제 호흡이 좀 길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호흡이 좀 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쪽에 들어가시면 여기도 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이 호흡이 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호흡이 짧다 그러면 여기 오르고 여기서 단계적으로 지금 치고 납니다 그러고, 자 고바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리고 추천 들어가고, 올릭스 나오고 D&D 파마텍 올라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 올라오면 어김없이 추천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메시 치료제, 이건 뭐 전문가라 그러면 당연히 아는 거, 여러분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은 대사 이상 재는 치료제 종목, 당연히 그건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타이밍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